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보조 배터리로 동작시킬 수 있다면 휴대폰도 안 터지는 우유니 사막 소금호수 한복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보조 배터리 한 개로 스타링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타링크 속도, 레이턴시 말고 도대체 스타링크 데이터는 어떤 길을 거쳐서 저에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정말 최종병기 스타링크인지 지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여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인터넷만 있으면 지구 어디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든 5G, LTE가 터집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담아있는 곳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뜬금없이 무슨 스타링크냐 하시겠지만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7,000개의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폰 처음 나올 때 나온다 하고 오래 끌었던 것처럼 스타링크도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몇 년째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소문에 그치고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스타링크가 들어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여러 절차들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만약 내 백팩 안에 인공위성 인터넷이 들어간다면 배낭 하나 메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재미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스타링크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있는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타링크의 대한민국 서비스 시작을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정식 서비스 전에 스타링크를 미리 구입해서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스타링크가 가져올 여행 유튜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 함께 보시죠. 지금 보고 있는 상자가 정가 $499인 스타링크 미니키트입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서비스이고 인공위성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스타링크 미니키트 또는 스타링크 스탠다드 키트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스타링크 약장 같은 것도 없고 장비는 별도로 사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3년 약정하면 인터넷 모뎀은 그냥 들여야 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인터넷 하는데 시작부터 50만원 쓰려니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스타링크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집에서 100메가 이상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밖에 나가도 5G와 LTE가 안 터지는 곳이 없는데 스타링크 가격이 싸면 모르겠지만 초기 장비값으로 50만원 매달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이 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한테도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로 실크로드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건 언젠가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자동차로 21세기 실크로드를 가면서 실시간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는데 대한민국이라면 지리산이든 독도든 어디든 5G 적어도 LTE가 가능하지만 실크로드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링크, 원앱 같은 위성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 21세기 실크로드는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고 자동차의 배터리를 통해서 저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완전히 다른데 오직 제 발과 백팩만으로 우유니 사막을, 사하라를 그리고 PCT 트레킹을 걸으면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유니 사막은 빼어난 풍광의 여행지이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리뷰가 넘쳐나는 곳이지만 라이브는 찾기 어렵습니다. 소금호수에서 스마트폰 인터넷이 될까도 마음 졸여야 하는데 실시간 라이브는 인터넷이 안 터지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도 있는데 이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차츰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 우유니 사하라 사막 같은 곳은 저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렵고 함께 사용하는 투어 차량과 제 발과 백팩만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늘 사용할 수 있는 전기도 없고 백팩을 메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생명입니다. 기존 스타링크 스탠다드는 보조 배터리 연결이 안 되고 안테나와 공유기가 분리되어 있어서 백팩에 넣고 다니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스타링크 미니는 USB-C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올인원 디자인이라 백팩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조금 더 무게가 나가도 상관없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직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백팩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타링크 스탠다드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가볍고 USB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스타링크 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USB-C로 동작시킬 수 있다고 해서 스타링크 미니를 샀는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보조 배터리로 스타링크 미니는 얼마나 버틸까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스타링크를 갖고 나간다면 배터리를 몇 개 챙겨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만 mAh 100W PD 출력의 USB-C 보조 배터리로 스타링크 미니가 하루를 버티는지 2시간인지 아니면 30분인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링크 앱으로 안테나 방향을 잡고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피드 테스트를 해보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테스트하는데 스타링크는 저를 도쿄에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네요.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었다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실험은 우선 유튜브 시청과 같은 다운로드 중심의 사용을 할 때 스타링크 미니는 보조 배터리로 몇 시간이나 버틸 것인가를 테스트하고 아시죠? 어떤 유튜브를 계속 시청할지 저는 어레인지라는 유튜브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 중심의 사용이고 인공위성에서 접시로 데이터를 받는 다운로드보다 접시에서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업로드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한 개를 사용해서 몇 시간이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 아이퍼프를 사용해서 스타링크 업스트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퍼프는 장시간 네트워크 속도를 테스트할 때 널리 사용되는 툴로 이해해주세요. 테스트를 시작하면 업로드는 대략 10Mbps 내외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업로드 10Mbps라면 4K 라이브라면 매우 불안할 것 같지만 FHD 라이브 스트리밍은 충분히 가능한 속도입니다.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아이퍼프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략 10Mbps 정도로 앞에서 본 스피드 테스트와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테스트는 보조 배터리로 스타링크 미니는 얼마나 버틸까이고 특히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큼 보조 배터리로 버틸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스타링크 앱에서는 현재 스타링크 안테나의 전기 사용량을 알 수 있는데 장시간 사용 통계를 볼 수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낌적으로도 다운로드, 업로드 할 때의 스타링크 전력 사용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업 다운로드의 전기 사용량이 느낌으로는 다른데 실제로 보조 배터리가 다를 때까지 아이퍼프,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을 해보니 확실히 업로드 할 때와 다운로드 할 때 배터리 지속 시간이 다릅니다. 스타링크 미니를 배터리에 연결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이야기하면
25,000mAh USB-C 100W PD 보조 배터리로 다운로드 위주의 사용인 경우 4시간, 업로드 위주의 사용인 경우 3시간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유튜브의 관점에서 보면 실시간 라이브나 유튜브 업로드 기준으로 보조 배터리 한 개로 3시간 동안 FHD 라이브 평균 10Mbps 속도로 약 13GB를 업로드할 수 있는데, 배터리 한 개로 3시간 동안 FHD 라이브,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스타링크의 쓸모가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이 안 터져서 라이브 못해요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타링크 미니와 보조 배터리 합쳐서 1kg, 이 무게를 감수할 수 있다면 우유니에서, 사하라에서, PCT 트래킹에서도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편집 또는 방송용 노트북, 거기에 각각의 배터리와 전원 아답터, 쉽지 않은 무게와 부피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들고 PCT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걸 백팩에 다 넣고 4,000km를 걸어 다닌다고? 스타링크 미니로 PCT 같은 4,000km 장기간 도보 여행은 어렵지만 우유니 사하라 사막 또는 웨스트 아일랜드 트레킹 정도의 며칠짜리 여행에 스타링크를 가져간다면 인터넷이 안 된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서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반드시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 또는 업로드에 보조 배터리 한 개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장비가 아니라 지구 어디에 있든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지만 고립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이 작은 안테나를 통해 영상을 올리거나 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무쓸모 같아 보이는 장비가 저에게는 최종 병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여행의 의미는 그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스타링크 같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에는 정말로 우유니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에피소드를 바로 끝낼 수도 있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 도쿄 서버 이야기 기억하시죠? 스타링크에 관심이 생기면서 궁금했던 것은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하면 5G로 인터넷을 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가 스타링크 본사가 있는 미국을 거쳐서 다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까운 어딘가에 지상기지국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주에 떠 있는 위성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들,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서버는 이 지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 지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스타링크 우리 집 인터넷보다 빨라요. 온라인 게임할 만큼 레이턴시 짧아요. 같은 스타링크의 속도와 레이턴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는데 IP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스타링크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하면 어떤 경로로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레인지닷컴, 그리고 제가 가본 대학들의 트레이스 라우트 정보를 이야기할 것인데,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냥 IP 숫자 정보만 나오면 재미도 없고 알아보기도 어려우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패킷을 지도상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링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서버가 있는 어레인지닷컴을 사용할 때 데이터가 지구상에 어디까지 갔다가 오는지 보면 도쿄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한다면 일본에서 인터넷 접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영상 처음에 스피드 테스트를 했을 때 도쿄 서버가 잡히고 일본 광고가 보이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너무 유명한 서비스들, 예를 들어 유튜브, 네이버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CDN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타링크 네트워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사스 마일런 때 다녀오기도 한 타이완 국립대학교, 태국 줄라룽권대학교,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의 홈페이지를 스타링크를 사용해서 접속해보면 에콜 폴리테크닉은 유럽에 있기 때문인지 캘리포니아 스페이스X를 거치는데 타이완 국립대학교, 줄라룽권대학교는 태평양을 건너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서버들이 태평양을 건너지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서버도 태평양을 안 건너도 될 것 같은데 앞의 결과를 보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다른 서버에 접속했는데 역시나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오네요. 현재 스타링크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면 도쿄에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한국 서비스는 미국 갔다 온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상황이라면 100mbps가 넘는 스타링크 다운로드 속도와 달리 앞에서 실험한 아이퍼프 다운로드 속도가 왜 10mbps밖에 안 되는지 설명이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스타링크를 정식 서비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거쳐서 패킷이 온다고 생각되는데 스타링크가 대한민국에 정식 서비스 된다면 대한민국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 변경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는데요. 오늘은 스타링크 미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스타링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시고 재미있는 내용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